그런데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누구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근거 오늘 한번 세 가지를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최근 들어 힘든 장 버티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는 바로 이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 기리씨 지금 현재 어떤 마음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단기적인 뷰는 어떤지 솔직하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코스피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오늘 영상에서는 저의 생각이 아닌 다른 유튜브 그리고 블로그, 리포트 등을 참고해서 앞으로 3개월 정도의 코스피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저의 생각을 넘어서 다른 전문가들의 시각도 종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로 기회입니다. 2600 전후는 현금을 용기 있게 써야 되는 자리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누구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근거 오늘 한번 세 가지를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지금 위치는 바로 12개월 선행퍼 10 아래로 떨어진 위치라는 거. 자, 최근 들어 코스피가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박스권 하단 이 위치에만 도착하면 기가 막히게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현재까지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러리라 그런 보장은 없겠지만, 하지만 이번에도 만약에 지지를 한다면 3번 연속 2600 하단쯤에서 지지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방금 전에 봤다시피 코스피 12개월 선행퍼가 1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말하는 저평가 국면에 들어갔다는 거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코스피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추가적으로 조금 더 빠질 그런 확률은 분명 존재를 하고 있지만, 이 검은 선 있죠? 이 검은 선 위치가 어디냐면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저점권인 9.32배가 위치하는 선이라고 합니다. 그 라인이 바로 2550에서 2560 사이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 라인까지 도착하면은 야, 그거는 진짜 역사적으로 항상 저점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충분히 저점 근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며, 그리고 이는 그냥 단순히 줄을 그어놓고 여기가 저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실적을 바탕으로 도출된 결과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세계 증시가 안 좋은 이유는 딱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세 가지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는 걸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 가지가 뭘까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단 전쟁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도 우크라 그 다음에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어제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과 그리고 푸틴이 만났다는 소식이 나왔죠. 사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푸틴이 그냥 독불 장군처럼 그냥 쭉쭉 밀고 나갈 거면은 사실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푸틴도 뭔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만났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리스크는 갈수록 사라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미 이 전쟁 리스크는 더 이상 우리 주가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제 여기에 관련된 약간 악재가 나올 때마다 증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중간중간 관련주 그 다음에 수혜주 그런 것들만 살짝 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 이 전쟁 리스크는 더 이상 우리에게 큰 리스크가 아닐 뿐더러, 하지만 만약에 이 전쟁이 끝난다면은 그때는 큰 호재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우크라 러시아 이 전쟁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쟁이 끝나면은 당장 그게 해결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희망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이 또한 큰 호재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에게 더 이상 악재는 아닌데 호재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뉴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 리스크. 자, 얼마 전부터 중국이 코로나가 퍼지면서 봉쇄했다는 소식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벌써 상하이 봉쇄가 한 달째 지속되고 있다고 한데요. 그 와중에 베이징 또 봉쇄가 되면서 야, 이거 상황이 좀 심각한 거 아닌가 이러한 걱정이 들었지만, 그 와중에 우리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봉쇄는 끝날 것이며 절대 중국이 경제가 파탄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봉쇄 한 달째인 상하이, 이르면은 4달 초 단계적 봉쇄 해제 이러한 소식이 나오며, 그리고 어제 시진핑이 한 가지 목적을 말하며 지시를 내렸다고 하죠. 자, 그건 바로 집권 연장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시진핑이 올해 성장률 미국을 제쳐야 된다 이러한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이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올해 성장률 미국을 제쳐야 된다. 그렇다면 목표인 5.5를 달성을 해야 된다는 소린데, 그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절대 봉쇄와 함께 달성하기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봉쇄가 슬슬 풀릴 거란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이걸로도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가 따라오고 그리고 돈이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증시는 반응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타차전이 8%나 상승하고 오늘 또 장중에 3%나 상승하는 등 단 이틀 만에 10% 넘게 올라가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죠. 물론 기대분들 중에서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 어디로 튈지는 모른다, 이 부분은 충분히 동일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결국 중국이 언젠진 모르겠지만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뭔가는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보자면 중국의 리스크는 슬슬 끝나고, 그런데 그 와중에 경기 부양책도 따라오니까 이거는 이제부터 호재로 작용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금리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빅스텝 때문에 조금 걱정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정말 오프게도 야 제발 빅스텝으로 끝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5월에는 빅스텝, 그 다음에 6월에는 자이언트 스텝 0.75 인상, 이러한 흐름을 이미 전세계 증시는 선반영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10년물 국채금리가 쭉쭉 올라가다가 3.0을 장중에 찍고 그 다음부터는 슬금슬금 내려오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고점을 쳤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그 증시가 반응을 하겠죠. 그렇다면 그 반응이 언제 나올까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도 다음 주, 그러니까 5월 3, 4일에 열리는 FOMC 이전으로 증시가 이 말을 하면서 쭉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선반영이죠. 선반영.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시가 가장 안 좋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외국인의 탈출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환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환율이 꺾일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이 1269.5원, 그리고 지금은 1270원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테스형 환율이 왜 이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는 슬금슬금 고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당국에서 구두 개입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더 이상 급격하게 오르면은 정부에서 조금 나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보통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당연히 환율은 조금 잠잠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지금 현재 환율이 조금 많이 높은 편입니다. 최근 10년의 환율 차트를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 두 줄을 그었는데 지속적으로 환율이 슬금슬금 오르고 있지만 지금 현재 위치는 고점 근처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덧 1270원, 지금 위치는 코로나 때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던 그때 고점이랑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봤을 때 충분히 이제는 좀 고점을 치지 않겠나, 아무리 못해도 단기 고점은 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환율이 꺾이면은 아마도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 걸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는 대형주 위주로 좀 외국인이 주춤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이어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봤다시피 이러한 이유를 포함해 여러 이유들 때문에 슬금슬금 긍정적인 느낌이 좀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 이러한 김새를 느껴서일까요? 증권가에서도 이러한 뉴스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올 만한 악재 다 나왔다. 주가 빠질 때마다 주워 담아라. 증권가의 2분기 코스피 예상 밴드는 2600에서 2900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 반등 시기는 2분기가 3명, 그 다음에 3분기가 2명, 올해 하반기가 2명, 그 다음에 5월 FMCU 이게 1명이라고 한데, 저 기릿은 조금 빨리 좋아졌으면 하는 그러한 염원을 담아서 5월 FMCU 이때부터 올라가는 여기에 한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코스피 2600에서 2800, 자동차, 반도체, 철강주 주목. 키움증권이 5월 코스피 예상 밴드를 2600에서 2800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위치가 2600 근처이니까 지금이 바닥이라고 말한 거와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추천 업종은 자동차, 반도체, 필수 소비재, 철강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도 매크로,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지만 중국의 부양 기조, 1분기 이익 모멘텀, 제한적인 환율 변동성에 외국인 순매도세가 잦아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지수 하단이 지지됨에 따라 박스권 흐름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르분들이 이걸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 코스피 지분율이 엄청나게 낮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 저점을 생각하면 더 내려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 위치는 바로 금융 위기 때문에 조금은 논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자면 외국인의 화려한 기환 당연히 분명히 오지 않을까,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울 만큼 비웠으니까 이제 좀 채우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한 이유들 때문일까요? 연기금도 최근 들어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 결국 지금은 우리가 조금은 용기를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기릿이랑 같이 공부한 이 시각은 여기서 더 이상 안 빠집니다. 무조건 풀매수하세요. 이게 아니라 만약에 빠지더라도 이 자리는 무조건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바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바닥을 다지다가 슬금슬금 2800, 2900 혹은 조금 더 높이까지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저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월에서 6월 중 시동을 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 용기를 내고 공부하면서 버틸 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용기를 내도 그런데 그 용기를 조금 길게 내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결국 지금 다시 상승을 해도 박스권 아니며,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서 일단은 반등을 준 다음에 2900 근처 오면은 그때는 조금 과감하게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증시가 다시 상승을 해도 이 파티는 길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여기에 관련된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체방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규모 경기 침체 오고 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볼 수 있네요. 빅테크 경기 침체 못 피해 나스닥 최악이 한해될 것. 마지막 뉴스입니다. 골드만삭스 미국 2년 내 경기 침체 확률 35%. 자, 35%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현금 비중을 챙길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차 역전 있었던 거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는 절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없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또한 뒤통수가 시리는 그러한 자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용기를 냅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있고 호재가 하나둘씩 쌓이는 그러한 형국이 현재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흐름이 나오면은 그 파티 당연히 즐기시면 되고, 그러나 그 파티가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정전에 끝난다고 한데, 그러니 단기적 박스권 상승일 확률이 높다는 소리겠죠. 2900이 되면은 욕심을 줄이고 설령 물린 게 있더라도 비중을 과감하게 줄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도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최근 들어 기분들 걱정이 조금 많으셨을 텐데 이러한 자료가 기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플러스 위 자료는 단순히 한 명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종합한 거라는 거. 하지만 이 안에는 저기릿의 개인적인 생각도 분명히 담겨 있고 그런 것들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거,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맞는 생각은 아니라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러한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한번 기분들의 투자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르셨습니다. 빠이요.